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7일 월요일 마감인데요. 오늘 조금 다른 화면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보니까 선방한 카카오 시장의 반등 스멜 이렇게 하겠는데 카카오 이야기를 어제에 이어서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주가만 놓고 보면 카카오의 주가가 약간 선방했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주가는 뭐 지금 보면 뭐 어떻게 보게 되면 5, 6% 정도 하락에 그쳤는데 이게 끝이 아닐 수가 있죠. 아마 오늘 많은 기관들은 상당 규모의 손절을 좀 감행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불확실성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은 오늘 보게 되면 뭐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관도 마찬가지라서 카카오가 뭐 여기서 여기가 저점이다 말하기는 좀 뭐하고 만약에 이제 금요일날 저점이라 할 수 있는 요 4만 한 7천 원대 정도 됩니까? 4만, 네, 4만 7천 원대네. 4만 7천 원대를 다시 이탈한다면 당장 내일도 이탈할 수가 있어요. 역시나 조금 어두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뭐 카카오는 여기서 바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유저 이탈이 가장 문제고요. 유저가 이탈하게 되면, 그러니까 카카오, 만약에 카카오톡 자체는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제한적이라도,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가 K뱅크나 토스뱅크로 옮긴다든지, 뭐 그런 이슈들이 있죠. 뭐 또 그렇진 않겠습니다만은 멜론보다는 뭐 다른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런 거 자체. 그리고 이제 이미지 실추가 생각보다 좀 크게 갑니다. 그래서 오늘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 게임즈 두 종목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카카오 게임즈도 일단 오딘의 상장 철회가 아니고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은 현재 대표에 그러니까 지분이 많이 갖고 있는 대표의 스탁 옵션, 바이백 옵션, 풋백 옵션 이런 것이 걸려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본의 아니게 상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고 가격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딜레이를 시켰었겠죠. 근데 카카오뱅크도 지금 보게 되면 사실 다시 만약에 3만 5천 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또 약세가 있기 때문에 저는 큰 그림에서 어제 마감 시황에서도 카카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안타깝지만은 아마 상대적으로 상대성의 논리가 존재하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 상대적으로 네이버가 조금 선방하지 않을까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네이버가 전체적으로 이용한 이용자가 대부분이 아시아 쪽이죠. MS인데 일본이 94%, 뭐 대만이 83%, 싱가포르는 좀 작군요. 태국, 인도네시아 다 이쪽인데 저도 몰랐는데 미국도 좀 계세요. 예, 계실 때 어쨌든 간에 이게 시키는데 카카오톡의 수혜를 네이버가 간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카카오 이슈 때문에 물론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도 있죠. 근데 네이버도 뭐 어떻게 전산 세트가 세팅되어 있는지도 좀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네이버는 한편으로는 이통 메신저에 대한 비즈니스보다는 쇼핑이라든지 저번에 포시마크 인수하는 것처럼 쇼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걸리 가기 때문에 상대적 강도 우위 정도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뭐 한때 뭐 NHN이라든지 라인 이런 쪽으로 조금 움직였습니다만은 이제 대체자의 성격 자체가 좀 약하기 때문에 뭐 카카오 관련 상대적 반사이익을 노리는 기업 쪽으로 뭐 오파스넷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좀 움직였었는데 그리 연속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대표적인 트래픽 KINX도 마찬가지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개별 종목 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의 상대적 수혜에 대한 힘 자체는 생각보다 조금 덜이다. 물론 이제 네이버 쪽으로의 움직임 자체는 1.9분 강하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고요. 조금 보유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은 뭐 여러분도 냉정하게 좀 보실 수가 있잖아요. 뭐 금액적 보상이 아마 집단 소송으로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장에 반등의 스멜이라고 적어봤는데 시장이 지금 보니까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매일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 증시를 바라볼 때 이거 뭐 기대 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도 보셨겠지만은 시장은 생각보다 영국 이슈에 민감합니다. 영국의 총리가 교체됐고 이 영국의 총리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더 이제 감세한 철폐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을 놓이다 보니까 유럽 시장이 좀 안정되는 모습.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 관점에서도 지금 영국발 노이즈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이슈도 조금 뭐 그냥 그렇고 예, 그렇죠. 뭐 미국 금리 인상도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근데 약간은 이제 근래 바이든의 오른팔 신복이 블레이너더 연준 의사인데 이분이 대표적인 매파예요. 근데 이분도 이제 어느 정도 긴축이 너무 심한데 경기 둔화 우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이 바라는 가장 정상적인 금리 인상의 파급이에요. 지금 금리 인상을 오늘 하다 보니까 연준이 차충수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일각에서 저도 오늘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잘하면은 아니고, 이 다음 주 11월 15일 날 G20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래서 장중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G7하고 기타 아시아 중남미 이렇게 하면 20개 국가인데 일단 이틀 정도 열려요. 이틀 정도 열리기 때문에 오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미국하고 아마 사우디 관계의 어떤 미럴 관계도 조금 이슈가 될 수가 있고 또 중국이 지금 이번 주에 22일까지 중국 20자 당대하죠. 또 중국과 미국의 이슈도 조금 생길 수가 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 가지고 미국과 또 러시아 이런 이슈 자체가 이 짧은 시간에 조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대감 또 10월 11월 15일이 되게 되면 뭐 11월 달 미국 금리 발표도 끝났고요. 미국 중간 선거도 끝났거든요. 물론 중간 선거에서 시장에서 바라는 시나리오는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는 겁니다. 그 그림으로 갔을 때는 이제 바이든의 이 파워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실제적으로 2020년 2018년도에도 트럼프가 중간선거 후에 갑자기 시진핑과 화해 무드로 가면서 장이 폭등을 했었어요. 정신이 약간 물론 이제 이거는 그 뇌피셜이 조금 들어갑니다만 그러한 시그널로 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바야흐로 2018년도 엄청난 장이 왔었죠. 10월 달에 미중 무역 분쟁. 근데 그 이후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반짝 랠리가 들어왔었거든요. 지금은 연말장이라서 뭐 폭등 랠리를 좀 예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봤던 이런 식으로 뭐 어느 정도의 힘, 11월 달, 12월 달에 어느 정도의 6월 달에 절반 이상만 당겨준다면 조금 연말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그 관점을 한번 살펴봤고 마지막 하는 컷만 조금 더 보면 어쨌든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을 삽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오늘은 삼성전자를 조금 많이 샀어요. 근데 하이닉스 물론 이제 이 종목들의 뭐라고 할까 탄력성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이 사주다 보니까 기관들도 급하게 팔다가 이제 특정 종목으로 들어오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시장에는 SDI, 배터리, LG와 에코프로비엠, LNF 전부 다 배터리 장세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계속 같은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 배터리하고 로봇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섹터들 신성장주들은 좀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이 언제 정도 가면 폭발할 걸 생각하면 이제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거의 다 와가요. 지금 2250을 만약에 한 번 더 터치한다면 생각보다 위쪽으로 뻥 뚫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수가 2150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새로운 전략을 세우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2250포인트까지 가게 되면 조금 더 욕심내가지고 2400이 있는 제가 지금 말씀 2400이 있는 요 61선까지도 조금 욕심내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같이 지켜봐야겠지만 중요한 거는 2150만 지켜라. 여기까지입니다. 퀵. 오늘 조금 아침에 좋아요 인트로가 안 떴죠? 그래도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